네, 오늘 11월 10일이고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장이 지금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23% 상승한 2352선 지나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많이 빠졌네요. 1.22% 하락한 840.7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수급 먼저 잠깐만 체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장중에 외국인이 선물만 계속 매수를 해줬었는데 현물을 좀 파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오후장을 기점으로 코스피에서는,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에서는 다시 매수로, 좀 적극적인 매수로 돌아서면서 1,599억 정도 매수한 상태로 끝이 났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화이자의 백신 뉴스가 나오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뭐 시젠이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이런 약간 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수혜를 받았던 주식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코로나 수혜주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조금 덜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적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교적 굉장히, 괜찮은, 뭐, 이 정도면은 책 물량치고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1865억이고 기간이 1687억인데, 뭐, 이 정도면은 그래도 비교적 준수한, 뭐, 매도 물량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이하게 S-오일이 1등의 위치에 있어요. 근데 뭐 이것도 당연한 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백신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어, 뭐 아무래도 산업 자체가 조금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에서 사실 국제 유가도 어제 저녁에 많이 반등을 했죠. 화이자 백신 뉴스가 나오면서 많이 반등을 했고, 그 반증으로 오늘 우리나라 석유 대표 주식인 S-오일이 조금 상승한 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뭐 은행주들도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한양금융지주, 신한지주, KB금융 등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해줬고요. 또 호텔신라처럼 이제 여행 관련 주식들 중에서 조금 대형주 단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만 오늘 호텔신라 보시면 알겠지만 음봉이에요. 즉 시가가 8.98%, 약 9% 가까이 갭상승을 시작했다가 그 갭상승을 지켜내지 못하고 떨어졌어요. 네,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셔야 될 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아, 이 호텔신라를 꺼내게 됐는데요. 오늘 뭐 대한항공도 상승하고 각종 여행주들도 상승을 했죠. 금융주들은 조금 다른 성격이 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건 좀 뒤로 주제를 밀어두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전 지금 절대 항공주나 여행주를 사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 오늘 갭상승을 해서 쭉 올라가셔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셨다면 전 그걸로 충분한 성공적인 트레이딩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백신 나왔으니까 이제 항공주 엄청 올라가겠지, 혹은 여행주 엄청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CNN 뉴스를 계속 틀어놓고 있었어요. 화이자 관련된 뉴스를. 아무래도 국내 언론들도 결국은 외신에서 나오는 뉴스를 번역해서 다시 내는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외신의 뉴스를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저녁부터 사실 나스닥을 보면서 CNN이나 블룸버그 TV를 많이 봤는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지금 화이자가 임상 3상 뭐 90% 효능이 있다? 아주, 예, 고무적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은 FDA에서 기본적으로 50% 이상 혹은 60% 정도만 효능이 있어도 긴급 사용 승인을 내주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90%의 효용 가치가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게 마이너스 70도에서 5일 정도밖에 보관이 안 되는 백신이라고 해요.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는 수단에 있어서 온도를 아주 적절하게 잘 지켜줘야 하고, 또 유효기간,
그러니까 그 백신의 유효 기간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선한 백신, 정말 제대로 된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어, 이게 굉장히 까다롭게 관리가 돼줘야 하고, 그리고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다 퍼져서 우리가 실제로 백신을 맞아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난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여행을 가도 상관이 없고 뭐 출장을 가도 상관이 없고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상관이 없다라고 될 정도가 되려면 아무리 빨라야 내년 2분기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냥 적정하게 예상한다면 내년 3분기 정도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블룸버그나 뭐 이런 거에 나오는 의학 전문 기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화이자 측에서도 물론 화이자 측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서 내년 1분기 말쯤, 그러니까 즉 내년 3월쯤이 되겠죠. 내년 3월쯤부터는 반드시 백신을 다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누구도 모르는 일이죠. 내년 그게 3월이 될지 6월이 될지 9월이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 백신을 맞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한 1, 2주 전, 왜냐면 이제 슬슬 뉴스가 조금씩 나올 거거든요. 뭐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게 돼서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호텔주라든지 카지노주라든지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를 매수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트레이딩 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그냥 그저 임상 3상이 90% 성공을 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효용 가치가 있는 뉴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오늘 뭐 대한과학 같은 경우가 국내 증시의 대한과학 같은 경우는 그 백신을 잘 이동할 수 있는 냉동차를 또 만드는 회사가 대한과학이라서 주식시장이 정말 빠르죠.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오늘 대한과학이 또 오르기도 했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이쪽을 보시는 것보다 오히려 그동안 많이 억눌려 있었던 내년에 정말 코로나랑 상관없이 코로나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물론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냥 요즘 정도의 수준의 코로나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 주식들을 저는 지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2차 전지도 당연히 봐야 되고 뭐 풍력이라든지 그린 뉴딜 에너지도 봐야겠지만 반도체라든지 큰 그림에서는 저는 2차 전지와 반도체는 반드시 포트에 반드시 담아야 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섹터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는 게 더 현명한 투자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10월 18일 날 카페에서 구독 종목 국내 이선 구독을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10월 10날인데 좀 한 달이 조금 안 돼서 3주 정도 만에 지금 두 종목이 성공을 해서 오늘 새롭게 국내 이선 구독을 시작하는데요. 사실 종목을 정해놓진 않았어요. 근데 그 전에도 요 두 종목 했을 때도 종목을 정해놓지 않았었습니다. 오히려 후보 종목들을 먼저 회원님들께 구독하신 회원님들께 알려드렸고 그 중에서 추이를 보면서 어느 쪽에 수급이 붙는지 또 어느 것이 기술적인 차트를 만들어냈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수에 들어갔고 매도를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나 포트에 지금 현재 현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포트를 좀 채워야 되는데 뭘로 채워야 될지 좀 감이 안 선다 혹은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요거 제가 오늘부터 구독을 시작했으니까요.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 싶고요. 저희 카페 들어오시면 자세한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여전히 현금 30%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지금 외국인이 계속 선물을 매수 누적을 쌓아가고 있어서 시장 상방을 보는 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현금 30%를 놔야 된다고 생각하면 연말에는요, 늘 언제나 한두 번의 흔들림이 꼭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완벽히 연말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시기거든요. 오늘이 11월 10날인데, 아직까지 올해는 이제 두 달이 채 남진 않았지만, 그래도 한 7주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7주 사이에 분명히 한두 번의 흔들림은 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두 번의 흔들림 때 현금을 쓰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 포트 속에서 반드시 30%의 현금은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70% 정도는 내년까지 유망한 섹터로 좀 채워 나가시기를 포트를 구축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구독을 주실 때 지금 이미 포트가 꽉 차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구독을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식 50%, 현금 50%를 들고 있는데 나머지 20% 정도를 뭘로 채워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저와 함께 구독을 해보시면은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이미 주식이 70%, 80%차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현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포트를 내가 좀 채워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어제 유튜브 주제로도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계속 이 구간만 오면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 전고점 부근만 나오면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데 오늘도 역시 3연속 음봉이 나왔어요. 어, 생각 같아서는 이미 세 번을 이렇게 맞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세 번 동안 저항을 맞았기 때문에 이번엔 좀 강력한 양봉으로 이 6만 1,000원 라인을 조금 제발 강력하게 뚫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못 뚫을 것도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술적으로만 보면 기술적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급 보시면 알겠지만 외국인들이 좀 강력하게 계속 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한 건 연기금과 기관이 계속 삼성전자를 팔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답답합니다. 예, 그 부분이 좀 답답한 건 사실이지만 여튼 외국인의 이 강력한 수급을 등에 업고 삼성전자만 6만 1,000원 부근을 뚫어내 준다면 시장은 좀 새롭게 상방을 열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또 이렇게 주저앉아서 다시 5만 9천 원 부근, 5만 8천 원, 7천 원 부근으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조금 시장이 한 번 더 답답하게 이런 꾸브리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꾸브리 흐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흐름을 한 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수 자체도 크게 재밌는 장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튼 이번 주 목요일이 또 옵션 만기일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옵션 만기일인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신경 쓰셔서 삼성전자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매일 좀 체크를 하시면서 관전 포인트,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관전 포인트, 요 6만 1,000원 라인을 강력하게 양봉으로 뚫어내는지, 만약에 양봉으로 뚫어낸다면 그 주체가 외국인이었으면 좋겠고, 외국인이면서 동시에 연기금과 기관도 같이 들어와 주면 참 좋겠어요. 예, 생각 같아서는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여튼 지금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투자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제가 어제 약속드린 대로 중국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중국주에 조금 우리가 집중해 볼 만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 두 가지 부분을 제가 조금 주제로 삼아서 내일은 중국주 동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